아, 이 냉장고 아저씨 온다 해놓고는 오지도 않고 계속 기다리게 만들고. 자, 일단 할게요. 분명히 또 수업 시작하면 올 거야. 벨소리 울릴 거야. 아, 진짜. 해놓을게요.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정의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세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야. 근데 어떤 물체를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잖아? 그러면 그때 그만큼 끌어올릴 때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질량이 M인 물체를, 그 물체를 H 높이만큼 끌어올리려면 그때 일을 해야 되지. 그 일의 양과 같대.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만큼 끌어올릴 때 한 일과 그때 걔가 가진 에너지가 같다.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인데 여기서 공식이 있는데 9.8 이거는 지구에서만 해당합니다. 9.8에다가 그 물체의 질량. 그러면 이건 다시 얘기해서 물체 질량에다가 9.8인데 아까 얘기했지. 어떤 질량에다 9.8을 곱하면 걔를 들어 올리는데 지구에서 걔를 들어 올리는데 드는 힘이야. 힘. 맞지? 그리고 높이. 어디까지 들어 올리냐죠. 맞죠? 그래서 그 높이를 곱하면 걔가 가진 에너지야. 다시 얘기해서 그만큼 들어 올리는데 한 일과 같다. 뭔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공식은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M 곱하기 H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MGH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G라는 게 중력 가속도 이런 거 배워봤죠? 약간 선행한 친구들은 MGH 하는데 이 9.8이 정확한 값은 아니야. 하지만 중학교 때는 그냥 팡 이렇게 뭉뚱그려서 9.8로 통일해버립니다. 그래서 9.8 곱하기 M 곱하기 H. 우리 초등학교 가면 원주율을 3.14 이렇게 배우는 거랑 똑같은데 중학교 오면 파이로 그냥 해버리잖아. 맞지? 그것처럼 중학교 때는 9.8로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이 9.8을 G로 해버려. G. 됐죠? 그래서 9.8에다가 M이 뭐라고? 질량.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넣어야 돼. 그리고 H는 미터로 해야 됩니다. 센티미터 혹시 나오면 미터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은 어떤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 기준점. 그래서 항상 기준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기준점을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점으로부터 높이. 그러니까 기준점 잘 보세요. 선생님들 보면 되게 깐깐하신 분 있잖아. 치사는 아니고 깐깐하신 분 보면 기준점을 어딘가 숨겨놨어.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높이. 그리고 그 다음에 질량. 그리고 9.8. 9.8 대신 10으로 하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어. 그러면 10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곱하면 그게 무슨 에너지냐면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일정할 때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질량에 비례한다. 비례가 뭔지 알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일정할 때 어디에 비례하냐면 높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 크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위치 에너지 크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옆에 가면 기준면에 따른 위치 에너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면 깐깐한 선생님들 기준면 잘 봐야 돼. 그래서 어떤 2kg인 물체가 있는데 자 얘는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고요. 자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3 하는 친구들 있는데 베란다를 기준면으로 하면 자 높이가 얼마냐면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 봐라 지금 오죠 맞지? 자 높이 2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아이고 정신이 없네. 이제 잘 알아듣고 있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면을 옥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옥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얘가 공이 여기 올려 있잖아. 그러면 높이가 없잖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0 이렇게 돼. 0. 이해됐죠? 그래서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달라질 수 있다. 됐지? 자, 이제 중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전환되는데 요거 애들 좀 많이 틀리거든? 자, 중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 전환인데 나무도막 위에서 추를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얘가 이 추가 이 원통형 나무를 요 보면 얘가 꽉 잡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추를 떨어뜨리면서 이 나무가 이게 떨어져. 나무가 그러면 우리 이걸 잘 생각하면 추가 떨어지면서 이 나무를 밀어내는
나무를 밀어내는 일을 해, 일.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일을 잡고 있잖아. 잡고 있으면 얘랑 얘 사이에 뭐가 작용하냐면 마찰력이 작용하거든. 마찰력이 작용하면서 추가 얘를 잡고 있는 이 마찰력에 대해서 뭘 하냐면 일을 해.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원통형 나무가 이 얘를 잡고 있는데 이 추가 이게 떨어지면서 얘를 어쨌든 밀어내. 그러면 이 추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얘가 많이 밀려날 거고, 좀 낮은 데서 떨어지면 좀 적게 밀려날 거고, 뭐 너무 낮은 데서 떨어뜨리면 많이 안 밀려날 거고, 뭐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이걸 실험을 해보면 좀 얘가 여기에서 떨어뜨렸어. 여기에서 떨어뜨렸을 때 얘가 한 1cm 밀려났다. 근데 이 추를 2kg 2kg 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추의 질량이나 추의 낙하 높이가 2배, 3배 이렇게 커지면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뒤에 실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얘가 가진 위치 에너지가 원통형 나무를 밀어내는데 일을 한다. 다시 얘기해서 에너지가 커지면, 얘가 가진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일로 전환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야. 그래서 그럼 운동하는 물체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냐면 속력을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물체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자, 실수하지 말고 2분의 1, 그리고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그래서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 공식이거든.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 1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요 공식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요 부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공식을 그냥 입으로 바로바로 나오면 그 공식만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물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공식을 바로바로 못 꺼집어내서 대부분 못하거든. 그래서 공식이 바로바로 입에서 나오면 돼. 그래서 위치 에너지 하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일은 하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리고 운동 에너지 하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나오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알겠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계속 익히세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생각하고 나오는 것보다, 물론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분의 1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는 자, 질량에 비례하고, 물론 속력이 일정할 때 질량에 비례하고, 자, 그리고 질량이 일정할 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프 적어 놓으세요. 자,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일정할 때, 자, 여기에 속력이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고, 자, 속력이 4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16배가 되기 때문에 속력에 관해서는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 옆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의 속력과 제동거리인데, 자동차의 속력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랑 상관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달리던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힘인 마찰력에 대한 일로 전환이 되는데, 즉 이때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즉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정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동차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데까지 드는 일. 알겠죠? 자동차를 정지하는 데까지 필요한 일. 알겠죠? 자, 이런 데까지 우리는 자동차를 정지시킬 때까지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는가? 그러면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그때 그 이동거리를 무슨 거리라고 얘기하냐면 제동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차피 땅바닥의 마찰력은 일정하니까 속력이
속력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제동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4배, 9배, 16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속력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제동거리는 4배, 9배, 16배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달리던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힘인 마찰력에 대한 일로 전환이 된다. 이때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이동 거리를 제동거리라 하는데 자동차의 질량을 M,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자동차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자 이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상한 거 됐다. 자 이때 우리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고 이상한 게 자꾸 켜지네. 자 그리고 자동차가 정지가 되려면 마찰력에 관해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참 일 안 된다 맞죠? 자 이때 마찰력 곱하기 제동거리. 자 마찰력은 힘이고 제동거리는 이동거리입니다. 자 따라해서 제동거리는 마찰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제동거리는 V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과속하는 경우는 제동거리가 크게 증가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연습을 해주면 돼요. 여기 보면 어떤 수레가 막 와서 나무도막과 충돌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레가 와서 충돌을 할 때 수레의 질량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2배, 3배, 4배가 돼. 왜냐하면 수레의 질량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2배, 3배, 4배가 되기 때문에 얘의 운동 에너지가 2배, 3배, 4배가 되면 얘가 나무도막을 치고 나무도막에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무도막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2배, 3배, 4배가 되기 때문에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도 2배, 3배, 4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수레의 속력을 2배, 3배, 4배가 해. 2배, 3배, 4배. 자, 그러면 이 수레의 속력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는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서 내가 말이 지금 밖에서 막 소리 나서 자 수레의 속력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는 이렇게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니까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는 4배, 9배, 16배 이렇게 돼. 지금 막 밖에 신경 쓴다고 좀 그렇대. 자, 그래서 근데 좀 끊고 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도 좀 많이 됐고 1시 넘었고 해서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레의 속력이 2배, 3배, 4배로 커지면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는 4배, 9배, 16배 이렇게 증가한다. 자, 옆에 문제 보시고 또 풉시다. 자, 미녀가 알겠지? 풀고 매깁시다. 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kg의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3m의 높이에 있을 때 이 물체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하면 자 4kg이니까 공식 어떻게 되죠? 공식 반드시 기억하세요. 9.8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9.8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얼마 어떻게 되죠? 암산해야 되는데 9, 40, 4, 3, 120 4, 3, 120 이거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 높이 H인 곳에서 말뚝을 떨어뜨린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로 전환되었다. 말뚝이 박힌 깊이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물체 높이를 2분의 1 H인 높이에 떨어뜨리면 박힌 깊이는 2분의 1배가 된다. 얘는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이 10km인 높이 물체가 5m/s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위치의 운동 에너지는 자 2분의 1. 그 다음에 공식 어떻게 되죠?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그래서 5의 제곱 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5 하면 125. 단위는 반드시 쓰세요. 줄. 됐죠? 자, 9번. 자, 얘가 정지에 있는 물체에 10N의 힘을 작용해서 2m만큼 이동시켰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죠. 맞죠? 자, 그러면 얘가 10N, 이 물체에 2m를 줬어. 그러면 얘한테 2m에 2를 해준 거야. 그러면 20줄에 2를 해줬죠. 그러면 얘한테 20줄에 2를 해주면 얘는 20줄의 에너지를 가진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0줄. 참 새롭죠, 맞죠? 20줄에 2를 해주면 얘는 20줄에 2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kg인 수레가 나무도막과 충돌하여 나무도막에 400줄에 2를 하고 정지했다. 그러면 나무도막과 충돌 전 수레가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는 몇 줄인가요? 원래 400줄에 2를 하고 정지했다.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400줄입니다. 됐죠? 자, 근데 얘가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가 2m였대.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했을 때 400줄에 2를 했는데, 자, 2m 곱하기 힘은 몇 뉴턴인가 했을 때 F는 얼마인가 하면 F는 몇 뉴턴이다? 200뉴턴이다. 요거 잘 모르겠으면 내가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왼쪽 내용이랑 오른쪽 내용이랑 좀 사뭇 좀 다르죠, 맞죠? 왼쪽은 위치 운동 설명했는데 오른쪽은 일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나와 있어갖고 요거는 우리가 개념 설명을 조금 다시 해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리고 자, 중력과 위치 에너지인데, 자, 여기에서 실험에서 내가 좀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쇠고슬이 가진 위치 에너지가 얘 자를 움직이는 일을 할 건데, 여기에서 뭘 하냐면, 이게 플라스틱 관이잖아, 맞지? 플라스틱 관이고, 이거, 그거 아닌가? 이거 내가 실험 안 봤다. 잠깐만. 쇠구슬의 질량을 측정한다. 스탠드를 사용하여 투명한 플라스틱 관에 지면에 수직으로 세우고 종이컵에 모래를 넣어 관화의 속력 측정기어 O점과 A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쇠구슬을 O점에 떨어뜨려 속력을 측정한다. 과정을 하여 쇠구슬의 평균 속력을 한다. 쇠구슬의 질량 O에서 A점 사이의 거리, 쇠구슬의 평균 속력. 자, 1에 2에 3에 4에 A에서 O점까지 떨어지는, 아이고 시끄러워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쇠구슬의 한 일의 양과 운동 에너지가 같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얘가 쇠구슬을 떨어뜨렸잖아? 쇠구슬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지구가 쇠구슬을 당기는 거잖아? 그러면 지구가 말 그대로 중력이 일을 한 거야. 지구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일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냐면, O에서 A까지 지구가 잡아 당겼단 말이야. 그래서 잡아 당겼는데, 자, 그래서 중력이 구슬의 한 일의 양이 0.54줄인 거야. 맞지? 0.54줄. 됐나요? 그래서, 자, 쇠구슬이 O에서 A까지 자유낙하한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이, 자, 얼마다? 0.54줄이야. 근데 쇠구슬에 에너지가 있지. 어떤 에너지냐면 운동 에너지라는 걸 구해보니까 어떠냐면 얘의 속력이 3.13이거든. 그래서 3.13인데 2분의 1 그리고 쇠구슬의 질량 곱하기 쇠구슬의 속력이 제곱하니까 약 얼마가 됐다? 0.54줄인 거야. 즉 이 쇠구슬은 지구가 쇠구슬한테 일을 해줬는데 쇠구슬이 무슨 에너지가 증가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쇠구슬한테 일을 해줬는데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지구가 쇠구슬한테 일을 해줬는데 쇠구슬의 에너지가 증가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에 뭐가 작용했다? 중력이 작용해서 중력이 즉 지구가 일을 한다.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뭘로 전환됐다?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됐죠? 그래서 낙하하면서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 에너지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 떨어지면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사람 다칩니다. 맞죠? 됐죠? 자, 일단 문제는 숙제로 풀어오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있나요? 뒤에 보면, 자, 이제 어떤 걸 하냐면,
1.5kg, 1kg, 0.5kg을 수레를 동시에 요 나무 막대로 팍 밉니다. 그리고 나무도막 3개가 밀려난 거리를 측정하는데, 자, 얘 보면은 1.5kg, 1kg, 0.5kg 보면 얘가 제일 많이 밀려나고 얘가 두 번째, 얘가 제일 적게 밀려난 걸 볼 수가 있어. 즉 뭐냐면 수레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레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커서 나무도막이 많이 밀려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수레의 질량이 크면 운동 에너지가 커서 나무도막이 많이 밀려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수레의 속력 있지. 자, 수레의 속력을 달리해서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를 보는데, 자, 수레의 속력이 0.01일 때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가 4cm이고, 수레의 속력이 0.02일 때 수레의 속력의 제곱은 0.04가 되면서 나무도막에 밀려난 거리가 16이 됩니다. 여기는 수레의 속력이 0.0이고 속력의 제곱이 0.04가 되고 나무도막에 밀려난 거리가 4배가 됨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수레의 속력이 0.03이 되면 나무도막의 수레의 속력의 제곱이 0.09가 되고 나무도막에 밀려난 거리가 36cm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무도막에 밀려난 거리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오늘 배운 공식 잘 기억해 주세요. W는 W줄은 힘 곱하기 거리에 비례하고,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뭐 곱하기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됐나요? 우리 EP라고 표현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고, 둘 다 단위는 줄을 쓴다. 모든 에너지의 단위, 일의 단위는 줄을 쓴다. 그리고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있고, 물체 일을 해주면 에너지는 증가하고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 숙제로 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